5편 꿈. 에스크, 질문하라. 에스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 영어 본래의 의미죠.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최진석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후진국 인재들은 대답에 익숙하고 질문에 서툽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대답보다 질문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인간은 질문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만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의적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 요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질문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아주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생존외의 것에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이 뇌에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절로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자는 뇌를 깨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되면 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질문을 하든지 질문을 하게 되면 뇌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뇌의 각 영역들이 서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창의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질문 뒤에 벌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요? 창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하세요. 누가 물으면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남의 말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대답만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잘 알려진 대로 질문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 라고 묻지 않고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어?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절대로 아이를 강제로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지 않지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과정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불리는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공부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정해진 답이 없는 논쟁을 합니다. 질문 중심의 하브루타, 논쟁 중심의 하브루타, 비교 중심의 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렬한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고 했지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교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과 의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지요. 의문은 의문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질문은 해결 과정을 통해서 답이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건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 사람은 왜 자꾸 화를 내는가? 저런 모양밖에 나올 수 없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지구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야 합니다. 질문이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에스크, 도우라. 에스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요청하다는 의미지요. 이 말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는 도우라는 것입니다. 돕고 돕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남의 도움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금률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남에게 부탁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냥 요청하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을 당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워스를 제작한 유명한 조지 루카스는 남의 성공을 도우면 나의 성공은 따라온다. 성공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밟고 올라섰느냐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올려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도우면 내가 성공한다는 말이지요. 마더 테레사는 저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행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돕는 것이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돕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한 사람에게는 단돈 10,000원이 절실합니다. 1년 후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돕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 따뜻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괜찮아?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없니? 이 한마디에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하세요. 에스크는 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에스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머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꿈이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꿈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것을 두고 객꿈이라고 하지요.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간절하더라도 마음속에만 묻어둔다면 그 어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쾅쾅 두드리세요. 그래야 열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대단한 성공 법칙들도 그것이 그냥 이론에만 머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움직임이 많을 때 뇌도 더 발달합니다. 움직여 행동하다 보면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행동해야 합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행동해야 합니다. 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질문하고 서로 돕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행동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